출장을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저희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2시 반이니까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냉해 피해 보고 돌아오는 길에 올 봄까지 저희가 과원 조성을 해줬던 데를 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시간은 애매모호하지만 저희 농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배수로 하고 뭐 그런 거를 좀 정비를 했는데, 사실은 어제 비가 조금 온다고 했는데 뭐 5mm 정도 온다고 했는데 아예 안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배수로의 점검을 뭐 물론 대책으로는 해놨지만 그래도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 미진한 게 혹시 있는가 한번 둘러볼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 뭐 이게 핸드폰 거치대가 참 편하네요. 이렇게 차에다 붙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손으로 한 손으로 들고 뭐 이렇게 하자니까 의외로 편합니다. 예.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 와이프 거 차에 있는 것을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전에라도 제가 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올리는 것을 알았다면은 여러분하고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호두나무는 좀 알아도 핸드폰이 뭐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호두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똑같은 호두나무라고 해도 만실성 호두나무와 조실성 호두나무는 근계의 비율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 만실성 호두나무는 PRB, 그러니까는 지상부의 비율과 지하부의 비율이 1대1로 봐요. 한데 조실성 호두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실성 호두나무는 이 파종을 한 첫 해 TRB가 5대1이 정상이에요. 1년 차에는. 그리고 2년 차에는 3대1, 그리고 이후에 평생 동안 2대1로 삽니다. 그 비율이 틀리면 호두나무는, 이 조실성 호두나무는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접목에도 관계가 있고,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가을 식재가 왜 필요한지, 왜 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유리한지, 즉 이 활착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봄에 식재되면은 이제 뿌리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손상된 뿌리를 갖다 상처를 아물리고 새로운 뿌리를 확보하는 데까지 지상부가 성장이 좀 멈춰 있습니다. 가을 식재를 한 것은 물을 안 줘도 괜찮아요. 토양 내의 수분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을 식재는 물 주지 않아도 잘 활착하고 뿌리가 또 그만큼 뻗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깊이 더 넓게 뻗어 나가서 생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봄 식재부는 물을 좀 줘야 해요. 왜? 그간에 손상되었던 잔뿌리들이 전개하지 못했잖아요. 자라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더 물을 줘서 관리 좀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 성장을 못해요. 자, 근계 비율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목을 다시 이식할 때 대단히 힘이 들다고 했죠. 주간에 거의 대부분 다 날려버리고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사실은 굴치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즉 뿌리가 너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잘 캐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뿌리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목의 이식이 굉장히 힘들다, 활착률이 떨어진다라는 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묘목이 여러분들이 심으려고 하는데 묘목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뿌리가 좋아야 하죠. 특히
줄식성 호두나무는 무조건 뿌리입니다. 대부분 윗부분을 날려버리고 뿌리만 야무지고 그리고 뿌리가 아주 건강하면은 최고예요. 그게 지나치게 묘목을 크게 키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굴치할 때서부터 일단은 막 찢어지고 상처가 더 많이 나게 돼요. 막 포크레인 풀 때 똑 떠서 털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막 찢어지고 당겨지고 하는 거죠. 당겨지게 되면은 뿌리에 붙어있는 잔뿌리들이 전부 다 손상이 가는 거예요. 톨톨 터는 것과는 완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목대에도 이 뿌리의 비율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주문을 예약제로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묘목을 나눠 드리는 시기를 굉장히 함축해버립니다. 즉, 이 묘목이라는 것이 땅속에 원래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굴치에서 바로 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굴치에서 가식을 해놓든 어떻든 간에 밖에다가 장시간 방치해 놓는 것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묘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 굴치분, 가을 굴치분을 갖다가 딱 어느 시점에 딱 함축해가지고 딱 캐고 뭐 일주일 내로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활착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애써서 진짜 돈 들여가지고 나무 사가지고 저기에다가 뭐 나무 장작으로 버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빨리 갖다가 심으라고, 즉 굴치의 시점에 여러분들의 식재 시점을 맞춰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고 우리가 굴치 시점 딱 잡으면, 굴치 시점은 그때그때 날씨와 뭐 토양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져요. 먼저 낙엽이 지야겠고 토양이 지나치게 질거나 그렇다고 너무 건조해도 안 좋아요. 왜냐면 빨리 말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딱 잡아서 언제쯤 굴치를 할 테니 여러분들은 그 날짜에 맞춰서 식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때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길가에다가 호두나무를 몇 개 심어놨네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서 호두나무의 뿌리 관리, 그리고 성목의 이식, 묘목의 정식, 이런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제가 못 봤었는데 여기에 몇 그루의 호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호두나무만 보면은 눈이 동그래지는 게 영 호두에 미치긴 미쳤나 봅니다. 감사합니다.